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 목요일이죠. 알아두면 매우 쓸모있는 교통사고 대처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항상 꽉꽉 채워서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죠. 교통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오프닝에서 크리스마스 이야기 했잖아요. 아, 네네. 정 변호사님께서 혹시 네네. 그때 자녀가 3분 있으시다고 네네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이들 아직 어린 초등학생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 유치원, 네. 어린이집 다 있습니다. 아,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네네. 그럼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머 산타 할아버지가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나이일 텐데 혹시 산타 할아버지가 되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사실 그런 건 안 하고 우리 네. 아이들이 영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건 알고 벌써 다 알아요? 네네. 아. 그리고 대신에 선물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아, 정말요? 누가 주는지 또 알아가지고 네. 요즘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어떤 거가 좋다니 어떻게 해야 되니 네,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변호사님 자녀 계신 분께도 제가 여쭤봤는데 네. 그 변호사님의 자녀분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도 산타를 믿고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 산타를 믿었거든요. 아, 정말입니까? 네.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네. 변호사님의 자녀분들처럼 네. 약간 어린 시절부터 산타의 존재와 이 누가 선물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 눈치를 채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야. 선물 받고 싶어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는 것만 봐도 너무 다복하고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사실 그런 선물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하나요? 예, 누가 주는지를 다 아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네. 선물 아이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날이 생일이랑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크리스마스 기획보다 더 중요하고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시간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정말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희 지금까지 순서대로 쭉 하고 있습니다. 네. 1호부터 지금 7호, 8호까지 했죠. 그럼 오늘은 이 9호 사유인 그 인도 침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통 인도 침범, 보도 침범, 네. 보통 이와 같이 도로는 차도하고 보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맞아요. 보행자 도로에서 사고 난다 쉽게 생각할 수 없죠. 이런 부분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정하고 있고 위반하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오늘은 이 보도침범 사고, 인도침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우리가 횡단보도라고 해서 좀 네네.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이게 익숙한데 네. 인도 또 이 사람 인자 쓰니까 네. 이게 혹시 두 개가 다른 용어인가요? 같은 용어입니다. 사실 저도 뭐 보도, 인도 그러는데 이게 네. 도로교통법에는 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네. 일반인들은 인도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다른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둘 다 같은 용어입니다. 저도 사실 보도보다는 인도가 더 입에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뭐 한글화 과정에서 법률 용어 바꾸는 것처럼 네. 이런 것도 언젠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의미고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른다면 이 보도 개념 정의를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네. 이제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교통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네. 그 규정과 마찬가지로 차도, 인도 중에서 인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일부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도는 차의 통행, 인도는 사람의 길,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 차는 차도로, 보도는 사람이 네. 보도를 침범해서 안 된다. 이거는 저희 유치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네, 상식인데 네. 보도 침범 사고가 있다니 구체적으로 네. 어떤 사고들이 해당할까요? 네, 사실 기본적인 것이고 굳이 정 변호사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되겠지만 그 네. 12대 중과실 하나하나 짚어가는 의미에서 네. 또 한번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인도 침범 사고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운전자들 운전 미숙으로 차도로 가야 되는데 인도로 돌진한다든가 아니면 음주나 과속으로 이렇게 운전 잘못하다가 인도로 침범하는 경우 전형적인 인도 침범 사고죠. 네. 근데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보통 차가 인도로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맞아요. 주유소나 건물, 뭐 주차장, 식당 같은 데 들어가려다가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거는 해서는 안 되지만 이 뭐 차가 아니면 다른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네. 인도로 통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 나는 경우 어. 이렇게 유형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사실 도로교통법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는 기본 규칙들만 잘 이해하고 지키면 네. 대부분의 내용들을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네네네. 보도 침범하지 말라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형들로 사고가 나게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네.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그러면 횡단보도에서의 침범과 아까 제가 횡단보도 비슷하다고 했는데 네. 보도 침범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네. 이게 사실 보도하고 횡단보도를 같은 개념으로 도로교통법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횡단보도 따로 정하고 있고 그렇군요. 보도를 따로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건너야 되지만 뭐 인도 같은 경우에 보도 같은 경우에는 타고 건너도 되는 사람이 예외적으로 또 있기도 하고요. 뭐 차이도 어, 있고 지금은 이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떻게 차이 나느냐 요거 네.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지난번에 저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네. 그래가지고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된다라고 음,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네. 방금 말한 것처럼 보도와 다른 횡단보도, 도로에 이제 횡단할 수 있도록 그어놓은 시설물을 말하죠. 그리고 음, 또 보도 같은 경우에는 차도가 아닌 차도와 구분된 사람이 닿을 수 있는 도로, 별도로 그러니까 사고 장소가 다릅니다. 네. 보호 장소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보호 음, 장소가 횡단보도이냐 보도냐에 따라서 다르고 네. 또 보호 범위를 본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호 의무 위반은 횡단하려는 보행자나 횡단하는 보행자 이와 같이 횡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요. 네네. 하지만 보도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의사까지 고려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네, 주시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횡단보도에 사람이 누워 있다. 아, 이러면 횡단하려는 보행자도 아니고 네. 횡단하는 보행자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 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와 같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이 보도에 있었다. 네. 그러면 어떤 이 사람이 통행하려는 의사가 있든 없든 보행자와 사고 음. 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른 네.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도 침범 사고가 훨씬 더 보행자를 폭넓게 보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보도와 차도 구분이 좀 애매한 도로들도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주택가 이면 도로라든가 골목길 그렇죠. 이런데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뭐 리어카도 다니고 유모차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때는 제 생각에는 네, 보행자 일단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음. 차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니까 둘 다 다닐 수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5대 5다. 네. 다만 차가 좀 크고 위험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차 과실이 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과실 비율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항상 우선하고 네. 차가 보행자의 주의를 하면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아, 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차 과실이 100%고 보행자는 무과실입니다. 아, 이런 부분이 사실 손해보험협회 그러니까 보통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판단할 때 그 네. 손해보험협회에서의 그 분심에서 과실 비율도 판단해 주는 기관입니다. 네. 안내책자도 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 안내책자에 보더라도 골목길에서의 사고는 차과실 100%, 음. 보행자는 무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행할 수 있으니까 뭐 네. 상방사고, 상방과실 아니냐 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보행자가 우선한다고 생각해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 우선이니까 차가 그냥 5대 5에서 과실 비율이 가감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 네. 일단 차 과실 100%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렇죠. 예. 거군요. 백대항에서 아, 이제 보행자가 주의를 안 했다. 그러면 한 아, 10에서 20% 정도 이런 식으로 과실 비율이 수정 가감될 뿐이지 5대 네. 5에서 시작되진 절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두텁게 보행자를 보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또 개정됐어요. 네네네. 이 개정안 내용 자체가 보행자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 도로교통법 그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 네. 부분이 지난 시간에 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도 보호하도록, 또 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네. 일시 정지하도록 이와 네. 같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고, 오늘은 그 보도 침범, 이 보도,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된 부분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보면 차도도 없고 보도도 없는 골목길, 네. 이와 같은 곳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차 운전자 기본 과실 100%라고 했는데 네네. 도로교통법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골목길에도 차도 보도 구분은 안 돼 있지만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뭐 안 그어져 있는 경우 전형적인 골목길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전 구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차는 뒤에 따라다녀야 됩니다. 차가 가는데 보행자가 안 비킨다, 사실 투덜투덜 하시는 분 많은데, 빵 그러잖아요. 예, 저도 사실 그거 보면 아이고 이 천년만년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나 네. 이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도로교통법에 따른다면 보행자가 전 구간 통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군요. 보행자는 예외적으로 차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서 조항도 달고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 음. 감안하셔가지고 차는 보행자를 위해서 따라가시는 게 맞고, 네. 보행자는 그래도 차가 빠르니까 또 양보와 배려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저도 또 반성을 좀 해야겠습니다. 마음이 급할 때는 네, 제가 먼저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그렇죠. 있는데 항상 네. 아, 왜 이렇게 느리게 가 이렇게 생각할 때 네. 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근데 보행자가 일부러 또 그렇게 하셔도 안 된다라는 단서 조항도 달고 있으니까 네. 보행자도 좀 유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중앙선이 없는 전형적인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그리고 네. 서행, 일시 정지해야 될 의무까지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는 골목길 치고는 좀 큰 골목길, 네.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구간 통행할 수는 없고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되도록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마찬가지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다면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었는데, 네. 차와 마주보는 방향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마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행자도 올 때 그냥 차 등지고 가지 마라. 위험할 수 예, 있으니. 그러니까 네. 맞은편으로 보고 가야 되고, 그거 어기면 여기에 대해서 일부 과실을 오히려 보행자에게까지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갓길로 가도 갓길로 음. 가도 차와 등지고 갔다라고 과실을 주게 됐는데, 이 부분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등을 지고 가든 마주보고 가든 갓길로 갔으면 보행자에게 더 이상 책임 묻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바뀌었습니다. 아, 중앙선 있는 도로든 없는 도로든 더 운전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차를 운전해서 건물에 들어가거나 특히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들어갈 때 그때는 보도를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죠. 그때 운전자가 일단 이제 보행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시 정지를 했지만 보행자 만약에 사고가 났다. 네. 그러면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처리가 되나요? 네, 사실 이와 같이 일시정지 의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시정지하고 난 뒤에 사고 난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나? 네. 책임지더라도 이것도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으면 그러니까요.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인도 침범 사고라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차가 인도를 진짜 말 그대로 침범해가지고 난 사고뿐만 아니라 인도 통행 방법을 위반해서 난 사고도 말합니다. 인도를 통행할 때 예외적으로 통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일시정지한 후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행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일시정지를 했다 하더라도 사고 났다는 말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슬금 진짜 일시정지까지 하고 좌우도 살피고 네. 슬금슬금 갔는데 네. 이 보행자가 진짜 거의 고의적으로 와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그 차가 사람을 받은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차를 받았다. 이러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 인도 통행 방법 위반, 그러니까 일시정지한 후에 주의를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때 통행해야 된다. 네. 일시정지만 했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일시정지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도 침범한 상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진입로의 형태에 따라서 이걸 보도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보통 보시면 차가 진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보도가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도턱을 낮춘다든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곳은 사실 인도입니다. 인도기 때문에 사고 나면 인도 침범 사고에 해당되는데 그런 경우 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와 인도 사이가 끊어져 있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칠해져 있다. 있어요. 예. 네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인도가 끊어져 있고 이와 같이 도로가 연결돼 있다. 아니면 도로 외 구역이다라고 보셔야 음.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고 나면 인도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음.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보도블럭이 깔렸냐 안 깔렸냐 보도블럭. 요 구분하시면 되고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지자체에 가서 지적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자주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네. 한번 확인해 보셔서 좀 안전운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특히 전동 킥보드 요새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네, 될까요? 특히 요즘 전동 킥보드가 그냥 인도 뭐 횡단보도 아주 자유롭게 맞아요. 예, 자연스럽게 통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하도 이제는 익숙해지기까지도 위험해요. 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동차라는 개념은 아니, 차의 개념에는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자전거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자전거가 뭐 보도로 통행하다 사고 난다. 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 인도로 통행하다 사고 나는 거는 자동차가 그렇게 인도로 통행할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대부분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맞아요. 자전거거든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경찰에 아. 신고되면 뭐 벌금이겠지만 그래도 전과자 될 수 있으니까 그 보도로 통행하는 것은 안 하셔야 되겠죠. 자전거 도로가 음. 있다면 자전거 도로, 오토바이는 음. 무조건 차도로로 통행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오토바이, 자전거, 특히 전동 킥보드, 인도로 통행하는 게 많이 보이니까 경각심이 좀 떨어져서 이게 뭐 차가 아니라고 좀 오해를 하시고 이렇게 네. 막 이렇게 편하게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정말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처벌도 네. 문제지만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속도가 빨라서 이 보행자랑 부딪히면 보행자분들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좀 네네네.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나 노인들 인도에서도 자전거 타는 경우들 네네네. 자주 보이거든요. 네. 이것도 문제 되겠죠, 당연히? 네, 보통 이제 방금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렸는 것은 네, 당연히 인도에서 자전거 타면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 어린이나 노인도 마찬가지 아니냐. 네. 근데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하고 노인은 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65세 이상 노인, 네,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인데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에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군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은 사실 큰 차이 없어요. 이게 음, 제가 타나 어린이가 타나 부딪히는 거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자전거하고 맞아요. 부딪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은 음, 똑같다고 보셔야 되고 다만 형사처벌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안 받지만 그 음,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 안 음.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사고가 나면 어린이와 노인이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지만 사고가 나면 사실 이게 굉장히 또 다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에서 보도 침범 사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3651님이요. 투박한 듯하지만 정감이 가는 정 변호사님의 상세한 설명에 많이 배웁니다. 맞아요. 정말 이 3651님이 저희 정 변호사님의 이 스타일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정감 가고 따뜻하고 그래서 더 이 도로교통법이 특히 교통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아서 정말 위험한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 변호사님께서 이런 사고를 많이 다루셔서 진심으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2616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어요. 순수한 방송이라 감사하게 청취합니다. 아유, 저도 이렇게 감사 인사 보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손 들고 횡단보도 건너는 그 마음으로만 운전하고 다니고 해도 정말 많은 사고들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792님이요. 보도에 배달 오토바이 무인 단속으로 단속하는 방법 없나요? 너무 무서워요 해주셨어요. 네. 이거 아마 무인 단속 카메라로 보도를 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어떨까 뭐 요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네. 앞쪽에 없고 뒤쪽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단속할 때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 번호판이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네. 뭐 과태료 부과되는데 네. 오토바이 특수성 때문에 최근에는 이 후면 번호판까지도 무인 단속하도록 지금 네. 시행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에까지 설치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차도에서는 뭐 신호 위반이나 과속 음. 이런 거 하다가는 오토바이니까 괜찮다. 네. 뭐 경찰이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요즘에 후면 번호판까지 다 그냥 단속하고 있으니까 또 후면 단속이 또 장점이 뭐냐면 막 네. 과속으로 오다가 앞에서 이렇게 속력 줄였다가 붕 이렇게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뒤에서 아, 이렇게 찍힐 수 있다는 점. 그렇네요. 네. 네. 5261님이요. 아파트 내에서 도로교통법 적용되나요? 질문 주셨어요. 네. 요거 조금 이따가도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미리 네.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내가 사실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크고 그 통행이 자유롭다. 네. 이래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고 있다면 이 아파트 내가 도로교통법 적용되지만 음. 그런 게 아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 차량이 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신호등, 뭐 횡단보도, 인도 이러한 도로 구조물이 설치돼 있어도 이런 거 음. 위반해도 뭐 신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군요. 사실 좀 그렇죠. 사실 아파트 내면 더 보호해야 되는데 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보호 못 받는다. 좀 문제가 있죠. 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또 저희가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 네네. 5261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김성훈 님이요. 아이가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중간중간 차도나 인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 네. 주셨어요. 자전거 도로가 쭉 이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도로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차도로 가실 때 이렇게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가셔야 되는데 아이니까 그렇죠. 걱정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맞아요. 네, 자전거 도로가 좀 잘 확충되고 좀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로를 걷다가 보면 전동 휠체어가 보도 지나는 거 자주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전동 휠체어도 휠체어니까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타시는 분과 한 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맞겠죠? 네, 맞습니다. 전동 네.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정하고도 있습니다. 음. 이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그리고 또 뭐 수레 이런 거 다 차로 봅니다. 하지만 네. 유모차나 통상 규격에 부합하는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취급합니다. 이 음. 전동 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는 이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의 보행을 보조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행자. 택배 차량이 그러면요. 인도를 침범해서 정차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예.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인도에 주차하는 차량도 또 있고요. 네. 이거 문제되지 않나요? 사실 먼저 일반 승용차가 자기 주차 공간 부족하다고 뭐 인도에 막 세워 넣는다. 이거는 엄연한 불법 주정차입니다. 네. 범칙금 부과 대상이고요. 이제 이런 거하고 조금 외형은 비슷한데 이제 네. 택배 기사님들 이제 상하차 할 때 뭐 인도에 잠깐 세워놓고 일을 보시기도 하고 또 야쿠르트 전동 카트 이런 경우에도 보면 맞아요. 인도로도 통행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까지는 사실 경찰이 단속하거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음. 봤을 때는 그래도 그 택배 기사님들이나 야쿠르트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방해되지 않도록 그래도 음. 많이 좀 자신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된다는 걸 알고 네. 조심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을 둬서 뭐 택배 차량이나 뭐 어떤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배려하는 걸 규정으로 좀 만들고 대신에 네.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걸 단연히 전제로 좀 할 음.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아. 때문에 오히려 택배 차량도 하는데 나는 하면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또 문제가 되지 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의무도 부과하는 요런 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사실 이분들은 사실 불법 주정차를 해버리면 생계 못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이런 말을
꺼내서 주제로 삼는 게 상당히 민감하긴 민감한데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음. 듭니다. 오히려 그냥 원래 불법 주정차를 자행하면서 눈 감아준다 음. 이런 걸로 해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또 일리가 있는 것이요. 보호를 준다는 것은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의무도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네, 오히려 그런 것들 더 잘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 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까 그렇게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서 보행자랑 차량 사고가 나면 이럴 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 네. 이제 보도라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음. 또 보도는 도로의 일부분인데 도로 자체라는 전제 개념이 성립 안 되니까 보도도 외형상 뭐 인도처럼 보도처럼 생겼다 하더라도 네. 보도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보행자가 그 보도 믿고 통행하다가 차가 덮쳤다라고 하더라도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 음. 때문에 그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 정작 더 보호되어야 될 공간이 보호받지 못한다. 이 부분 아. 많은 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보도니까 좀 마음 편하게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당연하죠. 네. 어린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네. 자동차가 돌진해서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운전자가 아무 처벌도 없이 그냥 보험 처리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언론에도 한번 보도됐었는데 몇 년 네. 전에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 침범하고 계속 갔으니까 역주행했겠죠. 네. 역주행하고 인도 침범했습니다. 음. 인도 침범하고도 아파트 단지 내까지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인도까지 침범해서 어린이를 덮쳤는데 네. 심하게 다쳤어요. 심하게 다쳤는데 아. 사망 중상해까지 이르진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난 그 지점이 네. 도로교통법상 인도가 아니다, 보도가 아니다. 음. 라는 이유로 보도침범 사고로 처리하지 않았고 그 차가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뭐 불기소 결정을 한 적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음. 많이 보도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죠. 뭐 수사기관에서도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사실 이걸 뭐 근거가 좀 뚜렷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네, 이게 좀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 온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한 해 25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요. 피해를 보는 이 피해자 대부분이 사실 어린아이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음. 그렇다면 이 운전자들에게 대해서 피해자의 그 억울함을 좀 풀기 위해서는 네. 마찬가지 12대 중과실로 봐서 여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공평하게 해서 경각심을 좀 더 운전자로 하여금 가지게 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될 것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 인도 뭐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사고다라면 10대 중과실이든 아니든 네.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음.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그러면 음. 형사처벌로 받도록 법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음. 12대 중과실에서 일반 조항을 넣는다라는 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파트 내 노약자, 어린이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정경일 변호사님의 제언이었습니다. 네. 조윤성 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옛날 건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인도를 통해서 건물 앞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근데 주차를 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과해서 건물 앞 주차 공간에 주차를 세우는데 이걸 또 보행자 중에 사진 찍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건물 앞 주차 공간과 보도를 사이에 두고 주차할 경우에 음. 과실은 누구한테 있냐? 그러니까 이게 주차 위반이 되느냐, 주정차 음. 위반이 되느냐 이 네.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결국은 건물 앞 주차 공간 거기에 주차하면 주차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음. 보도에 주차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됩니다. 근데 음. 건물 앞 주차 공간과 그 보도를 사이에 두고 주차를 했다. 네. 그러면 보도에 주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네. 결국은 도로 외 구역에 주차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아. 구체적인 사진 한번 봤으면 정확하게 알 수 그러게요. 있겠는데
결국 보도에 주차하면 그 자체가 불법 주정차가 되고 네. 차도에 주차해도 마찬가지로 주차 금지선이 그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음. 불법 주정차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네. 그런 공간이 아니라면 사실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기가 곤란한 경우가 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건물 앞 주차 공간에 딱 맞게 세우면 좋은데 그 걸쳐서 세우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도로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제 보도에 했다면 당연히 불법 주정차가 되는 것이고. 네, 예. 그렇군요. 보도 침범 사고 아무래도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커 보이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운전자가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겠죠,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거 이거 운전자들이 가장 싫어하긴 하는데 네,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는데 사고 났다면 네, 이거는 사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는 피할 수 없어도 자기는 다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보행자는 피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다칩니다. 네. 따라서 결국 보행자와 이제 보도에서 나는 사고는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실 비율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뭐 처벌 여부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 항상 명심하시면서 운전을 할 때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요, 네. 특별한 손님들이 스튜디오에 왔어요. 지금 네. 앞에서 저희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안양 성문중학교 네. 학생들이 지금 아, 부스 밖에서 저희 사진도 찍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학생들이 반갑습니다. 정경열 변호사님도 다 알고 아, 있대요. 정말요? 아, 네. 작가님이 소개시켜 주셨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5천만의 변호인 많이 청취해 주세요. 학생들 너무 아, 귀엽네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5천만의 네. 변호인 들으면 법률 상식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두면 매우 쓸모있는 교통사고 대처법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